안녕하세요, 김조영입니다. 오늘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경차 중에는 가장 희소하면서 가장 예쁘고 가장 의미도 있는 차예요. 바로 마티즈, 대우 마티즈의 디아트라는 모델입니다. 이거 보기 어려우시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게 1998년도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뭐 요 정도 됐으니까 이제 슬슬 뭐 클래식카에 들어간다. 뭐 올드카 중에는 이제 연령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 뭐 요렇게 볼 수 있는 차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의 차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진짜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자동차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산업기술 또 생활의 일부 이 정도로만 여겨지던 시절에 그것도 이런 조그만 경차를 가지고 예쁜 데코레이션을 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시장에 내놔서 그래도 꽤 많이 팔렸잖아요. 1년에 뭐 500대인가 매월 500대인가 뭐 요렇게 해서 한정 생산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시로서 보면은 색상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지도 않고 딱 녹색하고 위쪽은 베이지색 이렇게 투톤으로 만들어진 요 한 가지 색깔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형태로 만들어진 차예요. 이게 이제 그 마티즈 디아트라는 차는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티코의 후속 모델인 대우자동차 마티즈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그 복고풍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 옛날스러운 느낌이 나게 하면서도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파이크카의 일종으로 만든 건데요. 1990년대가 옛날 느낌이 나도록 하면서 뭔가 귀엽고 예쁘고 이런 차들이 한창 많이 일본 쪽에서 나올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나온 그 파오라는 차라든가 닛산 피가로라는 차라든가 또 에스카르고라는 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참 나와서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던 시절인데요. 대우자동차가 이게 일반 대중차만 만들던 회사잖아요. 그런 대우자동차가 요런 이제 아주 특별한 모델을 만들었던 거죠. 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꽤 많은 크롬 파츠가 적용이 됐어요. 예를 들면 프론트에 헤드램프 베젤 주위에도 이렇게 크롬 파츠가 적용이 됐고요. 언뜻 보면 이거 칸가루 범퍼처럼 보이는 툭 튀어나온 형태의 스테인레스 몰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휠 하우스를 둘러싸는 또 크롬 몰딩이 들어 있고요. 이게 약간 사고가 있긴 했는데요. 이 뒤쪽에도 그런 크롬 몰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테일램프 주위에 베젤에도 역시 마찬가지 크롬 라인들이 들어 있고요. 이 사이드 윈도우하고 차체를 분리하는 쪽에도 전부 다 크롬 라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뒷 범퍼 위에도 크롬으로 원래 도금이 되어 있는 저런 형태의 마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실내도 일반적인 마티즈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저렇게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 있어서 처리가 되어 있다든가 또 핸들의 가죽도 차체라든가 또 저 우드 그레인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색상이 맞춰져서 저런 형태의 색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도 직물하고 그리고 레자가 혼합된 형태인 하프 형태의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아주 작은 요런 그 뭐 환풍구라든가 또 여기 프론트 본넷을 여는 레버라든가 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버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마저도 전부 다 크롬 도금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트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순정 시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마 기존의 시트를 순정의 그 마티즈 디아트 색상하고 맞춰서 누군가가 리폼을 한 것 같아요. 이 너무 예쁩니다. 원래 마티즈라는 차는 1998년에 우리나라에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디자인을 한 거는 아니고요. 199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 피아트 500이라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소형차 중에 하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피아트 500이 뭐 신형 피아트 500이지만
들어와서 꽤 많이 팔렸고요. 일본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텐데 루팡 3세에서도 예전 피아트 500, 오리지널 피아트 500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피아트 500이라는 차가 있는데요. 뭐 그 나라 말로는 칭키첸토라고 합니다. 그 피아트 500의 후속 모델로서 이탈 디자인, 그 주지아로가 계신 데죠. 그 이탈 디자인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드랍이 됐어요. 근데 그 디자인을 대우자동차가 픽업을 해서 가져와서 바로 이 마티즈라는 차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공전의 히트를 했죠. 작은 차지만 깜찍하고 귀엽고 탄탄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건 3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3기통 엔진에서도 뭐 꽤 괜찮은, 경차치고는 괜찮은 성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이라든가 또 중동이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에 팔렸고요. 심지어는 우엔들 버전으로 일본에서도 팔렸습니다. 실내 모습 자세히 보실게요. 자, 마티즈 디아트의 실내예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속도미터 있고요, 연료계 그리고 수온계 요 정도만 있는데 비대칭 형태예요. 가운데에 속도계가 있고, 예를 들면 왼쪽이라든가 오른쪽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속도계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대시보드는 뭐 직관적으로 운전자 쪽에 전부 다 집중된 형태입니다. 아마 이게 오디오도 자기 오디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에어컨이라든가 또 히터라든가 컨트롤하는 패널이 있고요. 몇 개의 조작하는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개등, 그리고 가운데는 요거는 비상등이네요. 그리고 우측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램프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썬루프도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조작하는 거라서 굉장히 가끔 가서 걸려요. 이렇게 레버를 올리고, 그리고 위쪽으로 이걸 눌러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이걸 눌러서 내리는데 이때 자꾸 여기 손이 걸려요. 그래서 좀 아플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소형차에 썬루프가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선바이저라든 여기에 선바이저에 대우자동차 고객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전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되는지. 그 도어 트림도 이렇게 이제 직물이 들어있으니까 팔을 올렸을 때도, 일반 요즘 차들은 전부 다 가죽으로 돼 있거나 레자로만 돼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팔에 닿는 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반팔을 입고 타면은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글로브 박스도 직선형이 아니고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좀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백미러, 도어 미러는 레바로 조절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서 와이어 형태로 요 도어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게 되죠. 대략 이렇습니다. 이 차는 제 아는 지인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차를 또 다른 지인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처분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셨었대요. 근데 그 두 번째 지인의 경우에는 뭐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들 아시는 하지완 군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 우리나라 올드카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티코, 그 다음에 기아 엘란 이런 차들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올드카를 판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주차 사정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어딘가 이제 처분을 해야 되겠다, 또는 어딘가 갖다 놔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차를 팔지를 않고 그냥 양도를 해줍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차가 뭔가 금액으로 환산돼서 사고팔고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여러 EV 컨버전 프로젝트도 하고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프로젝트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증을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디아트에 앉아봤으니까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게 3기통에 배기량도 작고 이러니까 엔진 소리가 뭐 엄청 좋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시동 킬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대략 이렇습니다. 이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시속 80 정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RPM도 높게 올라가고요. 엔진 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집니다. 그래도 잘 달리더라고요. 지난번에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니까. 엔진룸도 한번 보실게요. 대우자동차 마티즈 디아트에 3기통 엔진이 들어있는 엔진룸입니다. 이게 당시에 개발할 때 제가 대우자동차에 있었어요. 연구소에 있었고, 저는 누비라 설계하는 팀에 있었고, 제 아주 친한 친구가 M100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만들어지는 마티즈 개발팀에 있었는데요. 이 엔진룸 내에 이미 디자인이 정해지고 대개 이제 섹션들이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엔진룸이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 모든 장치를 집어넣는 게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썼다고 해요. 여기 이제 대우의 M텍 엔진이라고 하는 3기통 엔진입니다. 아마 스즈키의 엔진을 베이스로 해서 개발이 됐겠죠. 그리고 이런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유류들을 보충하는 저런 리저버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 그리고 좀 배터리라든가 이것 자체도 사실은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뭐 성능이 어떻고, 그 다음에 최고 속도가 어떻고, 조향 안정성이 어떻고, 그 각각을 개발하는 것들이 어떤 하이테크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기술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어떤 곳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하나 제작하는 게 부품 단위의 개발이라든가 기술도 있지만, 그걸 모아서 조화롭게 하는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도 기술의 하나니까요. 대우자동차가 당시에 세계 경영이라는 것을 기치로 해서 3개의 차종, 4개 차종 정도를 동시에 개발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부었고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제 마티즈 디아트라는 차를 봤어요. 1990년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만 존재했지 자동차 문화라는 게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때 돌연 나타나서 이런 멋진 컨셉, 복고풍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마치 예술가도 같은 마티즈 디아트라는 차. 이제 우리나라에 개체가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라라 클래식에서 여기 이제 보존할 수 있도록 컬렉션이 됐으니까 잘 보관하고 또 예쁘게 다듬어서 향후에는 전시라든가 시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행사로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